월화수목 금금금이에요. 월화수목 금금금. 직장인들 다 그렇죠 뭐. 월화수목 금금금. 자, 좋습니다. 1부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요. 오늘은 월요일에 이분을 좀 모셔봤습니다. 조경상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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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판승철님이 월요일에 나오시는데 네. 지난번 휴가 때 한번 바꿔주신 것 때문에 네. 오늘 다시 바꾸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교대를 했어요. 교대. 네. 이렇게 별로 썩 내키진 않는 표정이신데. 내일이 쉬는 날이었다는 걸 몰랐어요. 아, 그렇죠. 알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 순간은 제가 급해서. 어쨌든 휴가는 다녀오셨고. 네. 그렇죠. 징검다리가 뭡니까? 이래야죠. 자, 일단 지난 금요일 시장부터 한번 볼 텐데 요즘에 제가 좀 시장 보면서 느끼는 거는 물론 뭐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가격을 보기 시작한 건데 채권 금리의 시장이 좀 민감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 느낌은 틀린 건가요? 우선은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하다가 CPI가 네. 예상보다 좋았잖아요. 좋았어도 시장은 별 반응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뒤에 연달아서 올 수 있는 어떤 좀 좋은 재료 아니면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일정이 촘촘하게 있지가 않기 때문에 네네. 시장은 그렇게 많이 반응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CPI가 발표되고 장중에 1% 가까이 상승하다가 네네. 상당 부분을 되돌렸잖아요. 마무리에 거의 다 없어졌죠. 예. 네. 금요일 날은 뭐 이제 하락해서 이제 끝났고요. 그러니까 지난주나 아니면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면 미국의 주식시장을 보면은 채권 금리마저도 방향성을 잃은 것 때문에 네. 주식시장에 불안감을 던져준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주식이 좀 불편하다 그러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반대 개념인 채권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네. 왜? 안전자산이라는 이름으로 네. 미국채를 사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근데 지난주나 아니면 8월 달에 보여준 모습은 달러만 강세였던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만 실제로 좀 올라갔잖아요. 네네. 결국엔 채권도 아닌 것 같고 이제 현금 보유하는 방향으로 움직인 거죠. 그럼 그 배경이 뭘까? 뭐 이제 좀 짧게 보면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은행들 신용등급 강등도 있었지만 네. 그 근저에는 제가 보기엔 상반기에 네.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고 거기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거기에 대한 반응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센 자극이 있어야지 위험자산을 선호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느낌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자산을 그냥 아주 단순화시켜서 그냥 1차원적으로 단순화시켜 볼게요. 주식과 채권과 현금이 있다고 치면 일단 주식은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뭔가 불안해. 채권은 신용등급 강등에다가 뭔가 불안해. 저기 컨트리 가든도 막 망했대. 막 이 불안해. 그리고 뭐 채권 발행 엄청 많대요. 가격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남은 거 현금밖에 없네. 달러 인덱스가 실제로 올랐고 약간 그런 투자 심리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면은 뭐 은행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으니까 국채 금리 떨어졌잖아요. 특히 그리고 또 이제 아소다로 이제 전 총리가 이제 지정학적 이슈와 관련 있는 발언을 했을 때도 국채 금리는 떨어졌었어요. 근데 오늘 같은 날 보시면 벽개원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국채 금리 올라 버렸거든요. 벽개원이 컨트리 가든이죠. 그 이슈가 있으면서 미국 채 금리 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채권 금리의 방향성도 상당히 이제 잡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고 달러 인덱스만 좀 상승한 걸로 봤을 때 굉장히 현금을 선호하는 현상이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위축됐던 주식시장의 심리들이 이렇게 좀 일관성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닐까 싶었고 금요일날 시장은 결국에는 채권 금리 상승이 시장을 모든 거를 결정해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식도 안 사고 채권도 안 사고 이런 현상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현금을 제외한 금융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 상당히 투자자들이 조금 뭔가 좀 회피하고 싶어하는 심리들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 상승할 만큼 상승한 주식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몇 가지를 좀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투자자들은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어떤 거냐면 민간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좋았거나 네. 아니면 통화 정책이 앞으로 좀 가시성을 가지고 갈 만큼 뭔가 좀 확실한 게 나와주거나 했었어야 했는데 이달 초에 보시면 애플의 실적 발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네. 시장이 좋은 방향으로 갈 거다 생각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서비스 수익이 상당히 늘었다라고 저 같은 사람들 생각했을 거고 네. 대부분의 이제 좀 반대편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이던스라든지 네네. 아니면 매출의 역성장들을 좀 봤을 텐데 아이폰이 안 팔린 거. 네, 네. 시장은 그쪽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기업의 펀더멘탈을 좀 확인하고 싶었는데 특히 이제 사실 뭐 테슬라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이런 회사들의 실적은 아마존 좋았다 하더라도 네네. 애플의 영향력은 상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애플의 실적이 좋았다 나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애플의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경기 펀더멘털을 한번 엿보자는 의미인데 좋아요. 애플은 자기네 사업 구조를 너무나도 잘 만들어놔서 아이폰에서 덜 팔린 거 서비스로 메꿨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럼 아이폰이 왜 안 팔렸냐?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좀 시장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거네요. 안 팔렸다기보다는 앞으로 좀 덜 팔릴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아이폰이 끌고 갈 모든 밸류 체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폭스콘 대표적인 폭스콘도 있을 네네. 거고요. 그와 관련된 대부분의 이제 제조업들 전반적으로 그러면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발목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연준 의원들 발언이 이번 달에 상당히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굉장히 드물죠. 왜 그렇죠? 아니 블랙아웃 기간도 아닌데 휴가 가셨나? 제 생각에는 이제 이번 달에 네네. 잭슨홀 미팅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무슨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거나 네. 뭔가 몇 가지 궁리를 하고 있거나 네. 아니면 그때 가서 말해야지라고 생각하거나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내지는 지금 제가 지난주에 한번 저희가 이제 방송했던 타이틀이 이제 네네. 비둘기파가 늘고 있다 이렇게 그쵸, 나왔었는데 네네. 어떤 거냐면 연준 위원들도 지금 경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 상황이나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분명히 뭔가 인터뷰를 하면 9월에는 어떻게 할 건데라고 물어볼 텐데 네네. 이거를 쉽게 어떤 판단을 내리긴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그것도 잭슨홀 미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연준 위원들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모여서 어떤 싱크탱크를 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각국의 네. 경제학자들, 재무부 관료들, 네, 다 모이니까요. 총재들 다 모이는 곳이니까요. 아마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닐까. 이번에 주제가 이제 뭐 새로운 패러다임과 관련된 것 같던데 경제 새로운 뭐 구조적인 변화 뭐 네네. 이렇게 주제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어떤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쉽지 않은 주제를 건드리기 위해서 집중하느라 언론에 잘 안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럼 연준 위원들의 멘트도 없어서 어떤 가이던스도 모르겠고 이벤트가 없네요. 네, 당장에는 없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어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대형 이벤트가 없으니까 자기 안에서 판단을 해서 투자의 액션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 안에서 판단하는 게 뭐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만큼 이익 났으니까 네네. 이제 좀 팔자. 라는 액션을 한다거나 네네. 어떤 외부적인 지표나 이런 방향성을 제시해 줄 만한 것들이 없으니까 네네. 아니면 뭐 어떤 데 섹터는 괜찮으니까 여기에다가는 계속 베팅을 해야 되겠다라거나 네네. 이렇게 시장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월스트리트와 관련된 이제 이쪽에서 언론에서 나와 있는 것들 네. 의견이 모이는 방향은 그래도 경착륙이 올 것 같으세요? 연착륙일 것 같으세요? 저요? 저는 경제 성장이요.
그러니까 대부분 시나리오가 이제 경착륙을 배제하는 것들은 네네. 상당히 공감대가 많이 네. 모여 있는 상황인 거는 하나는 확실한 것 같고, 네. 네. 근데 이 부분은 그러면은 공감대가 많이 모여 있다는 거는 시장이 대부분 반영을 했거나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네. 거기에 따라서 어떤 방향을 줄 거냐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지난주나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많이 연준의 정책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인데, 그쵸. 네. 그래도 동결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네. 그런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와줘야지 이제 뭔가 시장이 좀 자신감을 얻을 텐데, 이번 달에는 그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상당히 노출이 적다라는 게 어떤 이벤트나 재료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잭슨홀 미팅이 언제죠? 8월 24일부터 26일인가 27일인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검색해보고 일정 네.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러게요. 8월 24일부터 2박 3일 일정. 네. 보통 이제 잭슨홀 미팅도 제가 몇 차례 이제 보면은 그 파월 의장이 연설하는 게 초반이죠. 네. 예. 그래서 대장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8월 24일. 일단 8월 23일에 네. 8월 23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장 마감한 이후니까. 예, 바로 이어서 8월 24일에 잭슨홀 미팅. 그때는 분명히 시장에 뭔가 이렇게 종목별 변동성도 크고 시장 네. 자체의 어떤 변동성이 되게 클 것 같은데 네. 그 전까지는 도대체 뭐가 있냐? 별로 없죠. 당장 목요일 날 FOMC 회의로 의사로. 의사로 공개되는 내용 정도 말고는 이제 큰 이벤트가 없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큰 방향, 전반적인 방향을 결정해주는 정도는 아닐 거예요. 왜? 네. 지난 회의니까요. 네. 이미 지난 회의니까. 그렇죠. 네. 요새는 보시면 CPI 하나만 나와도 다음 달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게 지난달 거잖아.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에 있는 이벤트들에서 좀 방향 변화를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주에 있는 이벤트라고 말씀하시는 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잭슨홀 미팅. 네, 잭슨홀 미팅 끝나고 나서는 아마 이제 9월에 FOMC가 있기 때문에 뭐 중간에 있는 PC라든지 그래가지고 그리고 고용 보고서 쭉 다 이어지니까 그쵸. 이제 9월 첫 주에 고용 보고서 그리고 또 8월 CPI 그 다음에 9월 FOMC. 네, 맞아요. 이 정도로 연결되니까 쭉 이어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보다는 이번 달보다는 이벤트가 더 많아서 힘들지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뭔가 액티비티한 시장이 좀 될 수 있는 거죠. 참 이게 이벤트가 있는 것도 사실 좋은 거면 좀 기분 좋게 기다리겠지만 이벤트가 있는 것도 사실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재료가 없어서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좀 어떤 나와 있는 경제 현상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저는 그렇게 나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시장에 조금 그래도 좀 좋은 면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23일부터 그다음에 잭슨홀 미팅 24일까지는 정말 뚜렷한 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칠 만한 이벤트가 없는 건 확실하니까 이벤트 부재 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럼 그때는 뭐에 민감할 것 같으세요? 이렇게 금리 아니에요, 금리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엔 채권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고, 이게 보통 우리가 2020년 코로나를 겪어보신 분들, 이제 주식시장에서 겪어보신 분들 잘 기억해 보시면 이 극단적인 패닉 상황에 갔을 때 현금 먼저 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느끼기엔 주식 먼저 반응한 것 같지만 금리를 급격하게 내렸기 때문에 채권이 먼저 반응을 했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보면은 일단은
현금이 더 위에 있잖아요. 채권보다는. 네네. 그러면 이제 국채 금리가 좀 어느 정도 안정돼야지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의 흐름이 좀 이어져야지 주식시장엔 좀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이번 주간은 어떻게 보면은 개별 기업의 어떤 좋은 재료나 뭐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좀 기업 규모가 작은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기업들이 민감하게 반응했지 규모가 큰 기업들은 사실 매크로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게 이번 달이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네네. 흐름이.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더 재미가 없게 느껴졌고. 그렇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얘기는 오늘 오전에도 저희 3프로TV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금리의 방향은 좀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이벤트가 없는 기간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일단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채권도 그렇게 좋을 건 없거든요. 네네. 채권도 그러면 그렇게 좋을 건 없을 것 같고, 이제 대부분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4.1 정도까지 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미국이.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금리가 상승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 네.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국채 금리가 튀어 오르게 할 만한 어떤 요소도 없고요. 빠르게 안정되게 할 만한 요소도 별로 없는데, 그나마 조금 이제 우리 좀 심리적으로 자극을 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에너지 가격 오르는 것들 때문에 네네. 약간 압박을 받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게 국채 금리를 계속 튀어 오르게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요 정도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 정도만 돼도 참 좋을 텐데요. 좀 더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려가면 좋죠. 네.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도 4.164%. 네. 그리고 다행히 2년물 국채 금리는 5% 밑으로 내려와서 4.931%. 이제 동결이 될 거라고 그렇- 하는 쪽에 이제 기대가 네. 있기 때문에 단기 금리는 어쨌든 네. 이제 기준 금리 따라가게 되니까. 보통 우리가 장단기 금리 차를 가지고 경기 침체를 얘기하시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네.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축소되려고 한다 그러면은 장기 금리가 오르거나 단기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 그렇죠. 상황. 네. 근데 최근에는 그러면은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좀 폭이 점점 좁아지는 건 좋은데 장기 금리가 튀었다라는 게 조금 시장에 부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금리가 좀 안정되어라. 자, 이거 봐요. 그 저기 대화창에도 금리는 일본 이 얘기가 아니구나. 그냥 흘쩍 보느라고 약간 오해가 있었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뭐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그래도 좀 봐야 되느냐? 뭐 기업별 뭐 실적 발표, 특히 유통업체들 네. 실적 발표나 이런 건 있으니까 한번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초반에 타깃하고 네. 그다음에 월마트가 수요일이죠.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이 리테일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좀 시사하는 내용이 크잖아요. 네네, 그렇죠. 얘네들 매출에 따라서 어떤 개인의 소비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캐치할 수 있는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비를 통해서 미국에서 뭐 예를 들어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와 관련된 다른 산업들이라든지 경기가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멘트가 나올 거라서 맞아요. 이 부분이 이제 향후 경기에 대한 이제 해석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네네.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시스코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시스코가 나스닥에서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 상당하죠. 그래요? 네, 10위 안에 들어가니까요. 그 정도예요? 네, 상당해요. 왜 우린 관심이 네, 없지? 평균 역사적으로 시스코는 항상 10위 안에 들어가 네네. 있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시스코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가끔씩은 방향성이 없을 때 IT 기업들의 방향성과 관련된 이제 네네. 어떤 분위기 동태 파악이라고 할까요? 동향 파악이랄까요? 이런 것들하고 좀 이어질 수가 있는데 아마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텀이 워낙 길기 때문에 그리고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시스코의 실적 발표는 이런 데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수에 원래는 네. 영향을 안 미치던 그렇게 기업인데 크지는 않았었는데 네네. 지금처럼 이렇게 공백이 좀 크게
그러니까 이랬던 적이 없잖아요. 그쵸. 안 좋으면 계속 안 좋았고 네네. 좋았으면 계속 좋았는데 네. 좋았다가 뭔가 좀 우리가 속된 말로 쎄한 기분이 들고 그쵸, 있는 네. 상황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저만큼 남아있고 하니까 시스코의 실적 발표가 좀 어떤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유통업체 실적을 조금 더 면밀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뭐 예컨대 이제 타겟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백화점 형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쇼핑몰과 같은 그런 분위기로 이제 좀 뭔가 고급스럽고 그러니까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는 그런 유통업체이고 또 월마트는 보면 이제 정말 창고형 대형 창고형 할인마트 해갖고 이게 어떤 유통업체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아 지금은 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돈을 쓰는 때구나 내지는 월마트가 워낙 또 잘 나가면 아 지금은 좀 저가형 상품들을 찾으면서 경기가 별로 안 좋구나 라고 이게 좀 해석되는 측면들이 좀 있어서 이거 월마트랑 타겟의 실적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타겟보다도 원래는 메이어스 네네. 이런 데 있죠. 백화점과 네네네. 관련된 이런 데들 하고 이제 월마트하고 상당히 이제 고객 집단 성향이 약간 다르기 다르죠.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소비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 참고를 정말 많이 했어요. 작년 초반에는 고소득자들의 소비가 맞아요. 받쳐졌던 거고 그래서 백화점 좋았죠. 네. 하반기로 가니까 저소득층의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애들이 좀 끌고 가졌고 이번 분기에는 이 타겟이나 월마트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건 저는 이렇게 봐요. 실물 경기가 네.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왜 그러냐면 뭐 어떤 이제 다른 리서치에서 이제 기사를 인용해서 나왔던 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지인데 실제로 보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보통 소비자 심리 지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의식하는 부분들은 낮은데 네네. 왜 주식을 팔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좋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파는 거라고 놓고 보면요. 그게 조금만 더 한 단계 접어서 가면 네. 경기를 분명히 의식하게 돼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안 올 거는 같지만 뒷단에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조금 읽어볼 수 있는 게 결국엔 가게가 어떤 소비를 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요걸 토대로 좀 봐야 되고 지난주에 연준에서 이제 가계 신용과 관련된 것들을 보니까 제가 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전체 소비는 신용은 완만하게 증가했는데 신용카드는 상당히 네네. 신용카드를 통한 이제 부채는 상당히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뭐 이런 것들이 네네.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비가 어떤 동향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겹쳐서 좀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여기서 사실 인플레이션에 유리하려면 소비가 서서히 좀 약간 줄어들어야 되죠.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같은 주식시장 상황에서는 줄어들면 경기 침체 우려 경기 나오죠. 우려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쉬운 방향은 아닌데요. 근데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경기는 조금 이제 진정을 보여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출이나 이런 걸로 드러나잖아요. 네네. 이 감소폭이 네. 크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시장이 좀 이렇게 떨어지거나 어떤 변화를 보인다 하더라도 네네. 이거는 사실 금리가 내려가는 거에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이 참 애매하다. 근데 다만 제조업이 완전히 바닥을 찍었다가 대부분 제조업 지표들을 보면 약간 꼬리를 들었던 게 이제 네네. 7월하고 6월 이렇게 움직였었기 때문에 글쎄 이런 부분에 대한 멘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사실 이번에 애플이 실적 발표하고 가이던스를 낮췄고 네. 그다음에 저 잠시 후에 뭐 시황 때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지만 폭스콘 실적 나왔더라고요. 네. 폭스콘도 연간 가이던스를 다소 낮췄더라고요. 네. 폭스콘은 어쨌든 애플의 제품을 조립해서 생산하는 곳이니까 그들이 가이던스 낮췄다는 거는 애플 제품 좀 덜 팔릴 수 있겠구나라는 걸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 유통업체들마저도 물론 폭스콘에서 만든 물건이 다 그냥 북미에서 팔리는 건 아니지만
유통업체들의 실적마저도 가이던스가 다소 보수적으로 나오게 될 경우 경기에 대한 우려감에 시장은 흔들릴 수 있는 거고 네. 반면에 가이던스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사실 물가 우려보다는 경기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니까 그게 훨씬 더 나은 거죠. 네, 그럴 수 있고 설령 이제 실적이 약간 네. 부정적으로 나오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미국 경기가 이제 서서히 좀 이렇게 진정된다. 진정돼 가면서 어쨌거나 이게 나중에 인플레이션으로 드러나는 부분이기 네네. 때문에 오히려 좀 이제 사실 금리 안 올라가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이제 금리를 내릴 만큼 경기가 나쁘다라는 상황으로 바로 간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동결을 유지해도 될 만한 정도의 모습들이 나오려고 그러면 조금 약간 좀 진정되는 부분들이 보여야 돼서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쨌든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이벤트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유통업체들 실적 발표 나와도 뭐 그렇게 나쁠 것도 그렇게 좋을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럼 그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냥 좀 쉴까요? 영화 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어쨌든 투자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상반기에 오른 것만큼의 자극이 없는 시장이 하반기에 좀 보이고 있는 것들이 우리는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지금 최근에 시장 움직이는 것들 보면 일단 종목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들도 좀 보이고 그러면 이런 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을 보면서 이제 어떤 투자나 액션을 하기보다는 네네. 내가 가지고 있던 종목이나 포트폴리오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려를 해보고 이거를 내가 어떠한 이제 시간 간격을 두고 생각하고 투자했던 건지, 네네. 뭐 단기 트레이딩을 생각했던 건지, 아니면 계속 꾸준하게 좀 모아가는 입장에서 투자를 했던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래 5년 보고 투자해도 5일 동안 안 오르면 속상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네. 사람이 알겠습니다. 자, 이벤트가 부재한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갖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조경상 팀장님 월요일에 만나서 또 나름 또 반가운 그런 거였어요. 잠깐만, 그럼 수요일, 월화, 수요일에 또 나와요. 네. 수요일에 또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어차피 화요일은 이제 공휴일이라. 네. 함께 방송 쉬고 이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월요일, 수요일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잘 쉬시고요. 그러면은 수요일에 또 같은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